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마제스터입니다. 네, 아마 동반 재배운 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행하시. 네, 네. 진행할까요? 네. 예. 자, 제가 1부 강의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3월 첫 거래일이죠. 예, 전일은 휴장이었습니다. 우리 증시는 굉장히 좋은 출발을 좀 보였습니다. 자, 지금 해외 증시가 상당히 좀 좋은 기조가 형성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번 달에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에 대한 시장 전망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에 좀 크게 세 가지 이벤트 우리나라 시장에서 또 선물 옵션 만기일이 또 다음 주에 있죠. 그래서 오늘 체크를 해봐야 될 포인트, 해외 이슈와 그리고 이번 달에 또 미국의 또 FOMC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상승이냐 아니면 박스권이냐를 우리가 또 결정하게 되죠. 자, 그러면 중국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내일부터 양회를 시작을 하죠. 인민정치협상회의와 그리고 5일이죠. 전국 인민대표 회의를 하는데, 사실 그 매년 3월 달이 되면 이 양회를 하면서 이 정책에 대한 어떤 그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증시가 이제 앞으로 이 정책 기대감으로 인한 시장의 방향이 오늘도 뭐 한 4% 이상의 중국 증시가 마감으로 좀 끝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 위안화 평가 절하로 인해서 외국계 단기 자금 유출이 이제 대거 유출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단기적인 어떤 이슈는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 마무리되는 국면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유럽이죠. 자, ECB에서 마이너스 정책 금리 인하, 추가 인하 계획을 또 3월 달에 좀 발표를 할 건데, 그리고 양적 완화 규모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유럽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좀 이슈가 좀 부각이 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과 미국의 투자 포인트를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한 핵심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과 그리고 이제 이번 일본이었죠. 지난달에 일본에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결정을 함으로써 경기 부양 효과 기대가 사실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쪽으로 대거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유럽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ECB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냐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체크를 좀 해야 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포인트가 이번 3월 15, 16일이죠.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그 전체적인 자금 흐름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미국의 이제 그 시장이죠. 노동 시장과 그리고 뭐 주택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을 좀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안정화되고 있다. 경기 확산 국면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 3월 15, 16일에 기준금리가 동결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인상을 할 것이냐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점검을 좀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화면이요. 미국과 중국을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자율을 보면 0.5%죠. 그리고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포인트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1.4%까지. 자, 우리가 2014년도였죠. 앨런 의장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2%만 되면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2014년도, 15년도에 거의 0.4% 뭐 이렇게 물가 상승률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금리 인상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했었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미국이 이자율이 5%다 보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모습인데, 미국이 이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좀 시기상조가 되지 않았나. 뭐 전체적인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이머지 마켓 쪽 이런 그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아직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미국은 실업률이 4.9%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5%대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중국을 보게 되면 6.8%입니다. 지금 GDP 성장률이 6.8%, 그리고 이자율은 4.3%고 이 물가 상승률이 1.8%죠. 굉장히 좀 안정적인 투자 포인트인데, 일단 뭐 중국이 그동안의 고성장으로 인해서
10% 이상의 성장, 7% 이상의 성장을 나타냈었습니다만 이번 시리 정권에서는 지금 7% 이하 성장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위기 아닌 위기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주가도 굉장히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면이 바닥이 나타나는 이런 시점이 보이지 않는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보이는 화면을 보게 되면요. 자, 미국의 물가 상승률입니다. 자, 2015년도 상반기만 보더라도 0.1%, 0.2%죠. 굉장히 금리를 올리기에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었습니다만은 2015년도 0.5%대에 제가 작년 12월 달이었죠. 금리를 0.25% 상승으로 올리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 상승률도 1.4%대로 굉장히 좀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이는 화면이 미국의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죠. 2015년도에 5.5%대에서 노동시장에서 실업률이 5%대로 낮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4.9% 발표를 하면서 실업률이 지금 완전 고용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시장도 점진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려도 사실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경기도 굉장히 지금 화랑 국면이다 보니까 일단은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머징 마켓 쪽이라든지 좀 양국간 의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독단적으로 미국만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15, 16일에 미국의 FOMC 회의 결과가 제가 봤을 때는 기준금리가 동결적으로 가닥을 좀 잡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그러면 다우 지수가 이번에 오늘 아침에 그 348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자,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주봉의 흐름인데요. 크게 보게 되면 박스권 전략이죠. 뭐 제가 봤을 때는 지난 2015년도 8월 달에 저점을 15,800포인트 저점을 찍고 이번 2016년도 상반기였죠. 그죠? 1월 달에 다시 저점을 다시 찍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번 달에 다우지수의 목표치는 제가 봤을 때는 17,400포인트 정도까지의 목표치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60일선을 오늘 마감을 보게 되면 이제 돌파를 했고요. 오늘 저녁에 열리는 다우지수는 조금 보합권 정도의 좀 시세가 좀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일단은 다우 지수는 이번 FOMC 회의 결과까지 17,400포인트에서 500포인트를 상단 목표치를 보고 대응하는 전략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증시를 보게 되면 상해 종합주가 지수죠. 최근에 위안화 평가 절하로 인해서 단기 외국계 자본 유출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3,000포인트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2,800포인트를 찍고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2,848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역시도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번 타이밍에서는 목표치를 기술적으로 60일선까지 그러니까 즉 3,100포인트의 목표치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면에서 우리가 어떤 섹터들을 주목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업종과 종목이겠죠. 사실 최근에 우리 국내 시장에서 소재 산업재, 중국 전통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 업종들이 굉장히 이번 1월달, 12월달에 바닥을 찍고 올라왔었죠. 즉, 뭐 조선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소재 업종들 그리고 철강 업종들, 화학주도 마찬가지였었죠. 우리 그 시장에서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리를 올릴 수 없다 보니까 금리를 뭐 인하도 할 수 없고 동결적으로 가닥을 계속 8개월 연속 우리 한은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단기간에 외국 자본을 유출 막기 위해서 뭐 금리를 올린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역시도 일단은 3,100에서 3,200포인트의 목표치를 잡고 이번 3월 달에는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내 시장에서 환율 동향들을 꼭 면밀히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뭐 크게 시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환율과 유가의 동향이죠. 환율은 결국은 우리 국내 시장에서 기관들은 환차 손 리스크가 없이 사실 작년 8월부터 해서 거의 14조라는 큰 금액을 우리 국내 시장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관들의 매수 물량을 외국인들이 다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잘 보시면 이번에 외국인들은 단기간에 매도가 나오지 않았고 그대로 매수로 유입됐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결국은 단기간에 그 중동계 자금들이 다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 얘기가 유가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뭐 어제 이번 달 지난달이었죠. 예, 지난달에 환율이 약세를 보여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매수를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었죠. 자,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PBR 1.1배 수준에서 좀 빠져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오늘도 역시 현물, 선물 그리고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강한 순매수가 좀 유입됐던 투자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가가 지금 현재 보이는 화면이 WTI 뉴욕 그늘물이죠. 배럴당 33.75달러입니다. 이제 바닥을 찍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달 말까지 한 40달러까지는 올라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3.75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40달러까지의 목표치를 잡고 대응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지금 3%대를 목표치를 잡고 있는데 크게 봤을 때 일단 3%의 목표치를 잡고 있습니다만 2.7에서 3%의 목표를 잡고 우리 시장의 어떤 그 박스 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의 목표치를 보게 되면 오늘 그동안에 하락 추세, 장기 하락 추세 상단 부근이죠. 6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1947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목표치를 추세 상단에 2000포인트까지는 좀 힘들겠습니다만 한번 좀 약간 쉬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목표치는 1990포인트까지의 목표치를 잡고 거래소 시장은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기관들이 지금 2개월 연속 지금 4조 5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역시 기관들이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환차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지금 4조 5천억, 작년 8월부터 해서 13조 이상의 순매수를 가담했던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추세 상승으로 전환할 것이냐, 전환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다시 꺾이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냐, 그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하실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금 강한 반등의 추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포인트로 체크를 좀 해야 되는 코스피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철강 업종, 소재 업종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는 지금 역배열을 자리해서 하락 폭이 깊었고요. 반등 폭이 짧았지만 이제는 반전의 모습이다. 상승의 폭이 크고 하락의 눌림 조정이 짧은 이런 눌림 조정이 짧은 자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눌림목을 이용한 매매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즉 지금 21선이 이제 우상향으로 돌아 나오기 때문에 추세 반전의 신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아니죠. 코스닥을 보게 되면 지금 박스권입니다. 700포인트 상단에 최근에 지난 2월 12일이었죠. 594포인트에 장중 8% 급락이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서서히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오늘 660포인트까지 상승이 진행이 됐는데 코스닥은 비추세 국면에서 박스권 전략이죠. 그래서 코스닥의 수급 동향들만 체크를 잠깐 좀 해보게 되면요. 자, 개인들이 1조 4천억 이번 1월, 2월 달에 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1조 1천억 매도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비추세 국면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될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3월 달에는 그동안에 사실 1월 달 초, 그러니까 작년 12월에서 12월 중순에서 1월 달을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에서 철강주 그리고 화학주, 조선주들 이런 대형 거래소 종목군들의 상승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중국 시장이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 해서 5일까지 양회를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이후의 상승폭은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하면서 그리고 거래소 쪽에서는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 전환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업종별로 21선이 지지가 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 21선이 깨지지 않을 때까지는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코스닥 시장은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이제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역배열을 마무리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철강주 중에 대표적으로 포스코도 완전 역배열에서 급락 이후에 급등이 나오고 20만 원이 넘어갔죠. 코스닥 종목들도 역시 그러한 성장주들도 이번에 3월 달에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지만 그들 업종들을 좀 주목을 해서 3월 달에는 투자를 하는 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가 시장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종목으로 보는 주식시장, 대표적인 최근에 대표적으로 강하게 올랐던 종목과 약세를 보였던 종목을 통해서 시장을 읽어보면서 코스피 지수를 또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급등했죠. 급등해서 오늘 30포인트 급등하고 외국인도 3,700억대 현물을 사고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차 목표가는 1,956포인트다. 그래서 내일이나 하루 이틀 새에 이제 갈 걸로 보이는데요. 자, 저항선이죠. 1차 저항. 그리고 나서 행보를 좀 하다가 다시 다음 주 만기까지는 좀 어느 정도 강한 모습을 보일 걸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다시 조정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강한 시장이 나오더라도 최종 목표가는 2010이다. 이것은 길게 봤을 때 주봉상으로 봐도 2010포인트밖에 최종 목표치를 봐야 되고, 작년에 제가 가을에서는 2050이 최종 목표가고 그 다음에 하락으로 돌아선다 그랬고요. 지금은 2010이 최종 목표가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포인트는 바로 글로벌 정책 공조죠. 경기가 좀 악화되고 있어서 글로벌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다는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준율 인하를 했고요. 또한 유로존도 강력한 추가 양적 완화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경기가 악화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물론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가 갔는데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시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하게 글로벌 정책 공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경기가 더 나빠진다면 마이너스 금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비쳤죠. 그죠? 그만큼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경기에 대한, 지금 현재는 지표는 안 좋게 나옵니다. 중국 PMI 지표도 지금 작년 8월부터 계속 50 이하로 가 있고요. 2월 PMI 지표가 제조업 지수가 49였죠. 그래서 안 좋은 상태인데 2011년도 10월 이후로 가장 안 좋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현재 글로벌 시장으로 반등장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유가도 지금 현재 지난번에 33달러 내외가 분기되면서 좀 내려갔었는데 이번에 34달러까지 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반등 시작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난번 26.22달러가 거기가 단기 바닥권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에 대한 어느 정도는 지금부터는 반등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악재는 시장에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그냥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강세 종목 1월부터 이어졌는데 건설, 철강, 이 저 PBR주가 올라왔는데 단순히 자산가치주가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올라왔던 종목은 낙폭과대에 대한 저 PBR주도 있지만 자산가치에 메리트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 더 이상 실적 악화는 안 된다는 그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업황이나 실적이 그나마 조금 개선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건설과 철강이 저 PBR주가 강하게 올라왔고요. 지금도 수급은 현재 산업재 중에서 건설하고 철강은 기관들 수급이 괜찮은 상태입니다. 기관이 현재 저 PBR주를 해서 올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지금 아직은 팔 이유는 그렇게 없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정도부터 오늘 이제 정권주의 낙폭과대가 강하게 올라왔었죠. 낙폭과대이면서 저 PBR 주면서 이제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진 거죠. 그리고 3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장 기대가 있고요. 그래서 같이 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제약도 많이 빠지다가 오늘 기술적 반등이었어요. 특히 한미약품, 한미서연서, 그 다음에 셀트론, 그동안 기관이 팔았는데 오늘 순매수로 전부 전환했고, 그래서 낙폭과대에서 올라왔고요. 자, 그리고 주요 강세 종목 롯데케미칼, 현대건설, 이렇게 포스코, 현대중공 이런 순서로 왔죠.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낙폭과대 정권과 제약이 지금 반등하고 있고, 그럼 현재 이 추세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순환매의 장세가 아니라 그냥 이쪽 업종이 그냥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올라가서 잠깐 숨 고르고 있다가 다시 포스코는 벌써 위로 치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롯데카밀 추세적으로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고요. 자, 주봉상으로 조정하고 최근에 이제 25만 원 이상 돌파는 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현대건설은 계속 하다가 지금 잠깐 조정하고 있지만 그래도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SK하이닉스가 좀 약한 편이지만 그래도 3만이 안착하고 있는데요. 기술적 반등을 놓여 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순환매보다는 그냥
이 업종들이 가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코스닥은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번에 반등 목표가는 676포인트다. 그래서 지금 660포인트대인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약바이오가 오늘 강하게 급등했습니다. 셀트리온을 수급으로 올렸죠. 외국인과 기관이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 내외서 그래서 11만 4천 원 셀트론까지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하락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괜찮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요. 급등한 OLED가 지금 AP 시스템은 좀 하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트로는 수급 때문에 보너스 났고 그래서 좀 더 조정을 받고 있고요. 자 그리고 강세 종목인 현재 보시면 인트론 바이오라든지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셀트론 반등, 아미코젠 이렇게 제약 바이오 좀 반등 중이고요. 자 그리고 동서라든지 거래소 이전에 기대감도 있고 디오 업황부터 실적 개선 이건 낙폭 가대는 그냥 단순히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코스닥은 또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면서 낙폭 가대주의 기술적 반등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한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설날 이후 연휴 2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수급을 보게 되면 자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지금 보시면 자 코스피 기준 5,355억치를 샀는데 자 사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 3,620 오늘 많이 샀다는 얘기죠. 자 왜냐하면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도 7,653 사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이 기관의 매수 중에서 가장 투신권이 매도하고 있다는 거죠. 기존의 투신이 계속 샀는데 매도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투신이. 자 오늘 설날 이후부터 계속 좀 사다가 지금은 판게 거의 오늘 판게 전부 다 순매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1,000억 샀지만 그렇게 강하지 않다. 그리고 코스닥은 전부 다 팔고 있죠. 그죠? 코스닥은 대다수 팔고 있어서 아직까지 순매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되어서 자 아직까지 순매수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약세다. 이렇게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주봉을 보시면 계속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게 주봉상으로 3파동 상승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행보할 수 있는 33만 5천까지 왔지만 그래도 계속 강력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추세가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샀으면 이익 나 있으면 그냥 가져가는 거죠. 매매하지 말고. 자,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가고 있죠. 자, 현대건설도 행보하다가 지금 아직까지 2, 3주 정도 행보하다가 다시 3월 이제 한 4주, 5주차, 4주차 정도 되면 위로 반등을 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행보하고 있다. 자, 지금 숨고르기 쉬고 있지만 제가 보는 박스권 상단 이상 있으니까 추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그대로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자, 포스코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스코죠. 박스권 하고 거래도 실리고 가열권 가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이 추세가 여기 30만 대 무너지고 드디어 가열권이 갔습니다. 이것은 가열권 갖다 조정받더라도 추가 상승이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설날 이후에 중국의 철강값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강값이 올라가는 거나 철강석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분기부터 AIIB가 활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거예요. 건설도 성수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철강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거다. 그래서 스프레드 마진이 좋아진다. 바로 작년에 이럴 때 나왔던 하학주가 나와서 이렇게 스프레드 개선되면서 올라갔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은 가져갈 때 여기서 빨리 이익 신하고 다른 거 종목 갈아타는 게 아니라 갖고 계신 분은 그냥 가만히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눌린 목줄은 오히려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자, 현대중공업도 계속 박스권은 약합니다. 실적에 대한 개선. 하지만 박스권 똑같이 가열권 같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SK하이닉스. 가장 약한 종목 SK하이닉스인데 아직까지 가열이 못 들어갔죠. 여기에서. 그렇겠다면 박스권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32,000원과 29,000원 사이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고 만약에 하이닉스가 추세적으로 뚫고 33,000 이상에 간다는 건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는 오늘 폭스바겐이라든지 벤츠라든지 아우디에도 OLED 패널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의 추세 상승을 간다는 얘기죠. 가을권 들어갈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다. 지금 현재 IT 중에 가장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셀트리온 드디어 반등하고 지금 장대 음봉에 반등한다면 다시 빠진다는 얘기죠. 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라가도록 다시 빠진다. 그래서 11만 4천원 가면 일단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메디톡스 주분. 메디톡스 상당히 약하죠, 현재는. 왜냐하면 기관이 연기금 팔고 나서 다시 안 사기 때문에 약하다는 거죠. 셀트로는 샀고요. 그죠? 셀트로는 사실은 실적이 받쳐주는 거고요. 이것도 물론 받쳐줘 너무 과도하게 올라온 거죠. 밸류에이션 가치로 보면. 그래서 지금 이건 약하고요. 이건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요. 자, CJENM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밸류에이션 과도하게 고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추세 상승하더라도 쉽게 가지 못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결국 코스닥도 차별화 장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한국토지신딱
가치적으로 PBR 기준으로 여러 가지 저평가되어 있고 항목의 수익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계속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좋은 상태고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 G스마트 글로벌. 올해 실적이 100% 이상 매출도 성장하고 영업이익도 170% 성장하니까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바로 시가죠. 그래서 차별화가 되고 있죠. 바로 뭐냐면 실적이 좋은 것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게 가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저평가되고 일반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산 가치 저평가에서 반드시 실적이 개선돼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추세적으로 갈 수 있다. 아니면 단기적 매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중국 상해 지수입니다. 우리 아까 말씀에서 전문가들 말씀을 했지만 이제 저도 보면 여기서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3,000포인트 초반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모양도 현재는 바닥을 거의 다졌고요. 작년에 제가 4,700포인트, 4,300포인트에서도 2,600이 최바닥이다 하고 2,638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을 완전히 찍었다 이렇게 보고요. 독일 지수입니다. 독일도 제조업의 유럽주는 기본인데 독일도 마찬가지로 쌍바닥을 쓰리바닥을 그리고 올라가기 때문에 바닥을 찍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한다. 아직은 박스권 상단 돌파를 못하지만 반등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글로벌이 대다수 반등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의 모습 괜찮죠. 하지만 나스닥도 여기서 올라가봤자 4,800에서 4,900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하락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이제 기술적 모멘텀 주식들은 기술적 반등이 크진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주봉을 예측해드리면 코스피 주봉은 드디어 주봉상의 22평선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가일권에 이제 가일권을 가고 있다. 이것은 추세가 좀 더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1940대인데 1956을 찍고 다시 가더라도 1970대 이렇게 갈 거로 보이고 다시 가더라도 이것은 박스권 강력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1970 내외까지 가더라도 다시 언제든 내려올 수 있죠. 최종적으로 강세가 온다라도 2010포인트 이렇게 봐야 될 거고 최종 목표는. 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음 주 만기까지 어느 정도 장세는 괜찮을 걸로 보이는데 그 이후의 장세는 좀 조정을 만기 이후에 조정을 좀 받을 걸로 보이고요. 받으라도 그 큰 조정이 아니라 눌림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때는 다시 매수해서 4, 5월달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자, 지수 급등한 시장의 주도적 흐름 바로 실적 개선되는 대형주가 가고 있다. 그리고 또한 종목 차별화 장세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시장과 이제 좀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이제 종목 진단으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